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약입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 수소의 안전성, 효율성, 수소 인프라 등 각 분야별로도 다룰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소의 안전성 그리고 에너지 저장 캐리어로서의 수소 플러스 세계 각국의 수소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출발! 인류는 땅속에 잠자는 석유화학 연료님들을 깨워내면서 큰 발전과 번성을 이뤄냈지만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제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급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강과 바다 근처에 집중된 대도시들은 심각성을 인지한 각 국가들은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어 작전을 짜게 됩니다.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 협정에 의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다 같이 함께 제한하기로 약속합니다. 물론 어디를 가나 꼭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파리 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아주 자연스레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에너지들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얽혀있는 이해관계도 많고 심지어 상황이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 트렌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복잡한 복잡계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한 바구니에 담기 힘듭니다. 다양한 에너지가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고 항상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해 미래 에너지가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신재생 에너지의 핵인싸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한 번 더 파보겠습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쓴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될 때 나오는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수소하면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소 자동차에 사용하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의 전자가 흐르는 일반적인 수소로 이것으로 수소폭탄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수소폭탄의 수소는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있어야 하고 중수소, 삼중수소가 반응하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 질량이 감소하면서 헬륨과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든 만큼 아인슈타인 형님의 유명한 공식인 E는 mc 스퀘어의 공식에 따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뺨! 하지만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기도 힘들고 얻더라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를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소폭탄을 일부러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폭발은 연소 반응으로 누출, 가스구름, 발화원 이 3요소가 충족됐을 경우 발생하는데요.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 누출 시 빠르게 확산되어 가스구름이 생성되기 어렵고 공기 중에 쉽게 희석되어 3요소 충족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100%는 없습니다. 조금만 간과해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모든 에너지원 연료라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 자체는 자연 발화온도, 독성, 불꽃온도, 연소 속도를 비롯해 종합적인 위험도 측면에서 도시가스나 LNG에 비해 위험도가 낮습니다만 가연성 가스인 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안전 기준을 지켜야 안전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수소 자동차나 수소 충전소에는 복수의 안전장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인 넥소를 시장에 발매하기 위해 수소 탱크에게 파열 실험, 낙하 충격 시험, 화염 시험 등 어마어마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불굴의 수소 탱크 모두 버텨냈습니다. 심지어 수소 탱크를 삼겹살 굽듯이 노릇노릇 구워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소 탱크에 정조준을 하고 1.4를 세려 보았는데요. 빵야!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용병 배짱이 그냥 와. 실제로 불이 붙는다 해도 수소는 가벼워서 공기 중으로 잘 퍼지게 되어 있고 수소 자동차의 경우 화염이 승차자 쪽으로 옮기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2004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사고 사례를 봤을 때 실수에 의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주로 누출이나 화재 사고에 그쳤고 다행히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발생한 사고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랑스는 에펠탑 앞에, 일본은 도쿄타워 앞에, 대한민국은 국회 앞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뿜뿜. 네, 수소 에너지는 상용화되기에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안전성이 진정으로 검증되기 위해서는 세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선보인 지 오래되었고 안전한 기술들이 녹아있다고 생각했던 리튬이온 배터리나 디젤 차도 최근까지 사고가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자, 그럼 수소 에너지의 안전성은 살펴보았고 효율성 측면은 어떨까요?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연료전지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초간단 복습하겠습니다. 연료전지에서 연료인 수소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전기 그리고 물과 열이 나옵니다. 전기? 꿀! 부산물 물? 친환경. 그 다음 열? 사실 열이 나온다는 것은 연료전지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전기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승용차 영역에서 보았을 때 열발산이 생긴다는 것은 출력면에서도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고 열을 관리하기 위해 냉각수도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하는 연료전지에서는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난방과 함께 온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연료전지에서 열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승용차 영역에서는 엄연한 단점입니다.
그 다음 수소에너지를 승용차 영역에 활용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 바로 인프라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우리가 잘 갖춰놓은 전기 인프라에서 전기를 끓여다 간단히 충전소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장소나 몇몇 아파트에도 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수소 충전소의 경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수소를 운송하는데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계속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특수목적 법인을 활용한 투자를 통해 우선 초기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를 확충할 수소 경제에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수소차의 장점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인프라의 부족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용차 영역에서는 전기차가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소 에너지를 승용차 영역에 한정 지어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지 않는 영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운송수단 영역 살펴보시죠.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기 트럭은 사실 배터리가 무게당 낼 수 있는 에너지 면에서 즉 비에너지 스페시픽 에너지 면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대형 운송수단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무거운 짐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연료가 무게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석유화학 연료에 비해 무게당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경유 트럭이 20톤의 짐을 싣고 1500km를 달릴 수 있는 반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트럭이 1500km를 달리기 위해서는 20톤 중 16톤가량을 배터리로 채워야 하는 기현상이 연출됩니다. 네, 사실상 배터리를 옮기기 위한 배터리 화물차인 것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개발된 전기 트럭은 주행거리를 1000km 이하로 줄이고 화물 적재량을 늘렸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무거워지면 최대 주행거리는 늘어나지만 화물 적재량이 줄어들고 배터리 용량을 가볍게 하면 화물 적재량은 늘어나는 대신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짧게 가다가 중간중간 충전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화물 물류에 있어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고 심지어 대형 배터리 충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질량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그리고 충전 시간 측면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극재와 음극재로 이루어진 혁신적인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대형 운송 화물 부분에서는 수소 에너지의 가능성에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자동차는 승용차에서 전기차를 중점으로 개발을 꾸준히 하는 한편 대형 화물차에서는 미국 커민스사 스위스 H2에너지와 관계를 맺으며 수소 전기 트럭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에서도 대형 운송수단에 수소 에너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소버스가 8년 전부터 정규 노선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세계 최초 수소기차 고라디아 아일린트도 정규 운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수소기차 운행을 확정지었고 세계 최초 수소 선박으로 세계 일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수소버스를 정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국가별로 운용수가 많지는 않지만 각 국가에서 오랜 기간 연구했던 연료전지 기술이 이제 하나씩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는 대형 운송수단 이외의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가정용 연료전지가 상용화에 성공하였는데요.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중앙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끊겨도 일정 시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파나소닉의 가정용 연료전지 에너팜은 지난 10년간 25만 대가 보급되었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겨도 최대 11일간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수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료전지에서 전기가 생성될 때 발산되는 열이 자동차에서는 단점이었지만 가정에서는 난방과 온수에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시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소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나 수소버스뿐만이 아닙니다.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설립된 수소충전소는 현재 100여 곳에 이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수소차를 사고 타는 사람들이 생기고 토요타나 혼다는 수소차 분야에 빡세게 투자하고 관련 특허 열심히 찍어내서 자기들 걸로 갖고 있고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기타 큐슈시는 2011년부터 수소타운으로 지정되어 작은 수소경제가 시험되고 있습니다. 에이요 수소타운? 일본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은 수소도시를 지정해 이 에너지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즈시는 천연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공급해서 도시 전체의 난방을 100%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 한 번의 리즈 시절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차와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풍력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수소로 저장하고 동시에 수소 생산을 위해 물 전기물에도 활용하는 하이스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수전해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최초로 포함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요즘 모든 기술에 빠지지 않는 중국도 상해를 중심으로 수소 벨트를 만들기 위해 돌진합니다. 전기차에서의 무서운 시장 점유를 바탕으로 수소차 관련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고 수소차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맞게 수소 사회를
개발을 준비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주로 섬들인데요. 아일랜드 서쪽에 위치한 에런제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없는 에너지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에런제도는 석유나 석탄이 없고 나무도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육지에서 석유와 석탄을 조달하기 힘들지만 태양광과 조력을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섬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얻은 들쭉날쭉한 전기를 수소의 형태로 저장해두고 이를 필요에 맞게 활용합니다. 탄소 없는 작은 수소 도시가 실험 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맛집 덴마크. 나라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의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요. 6만 명이 거주하는 덴마크의 롤란드 섬에서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전기와 열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는 전력을 인근 국가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이 수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운송비 얼마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수소버스가 정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고 6곳의 수소충전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수소도시 당장 실현될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이 수소도시는 모두 테스트 단계입니다. 진정한 수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저장하고 도시 전역 곳곳으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사용 가능한 기술이 제한적이고 수소 가격이 비싸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소 시범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안전성은 여러 실험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결과로서도 검증받아야 할 것이고, 경제성은 친환경 계급장되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그리고 지불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겠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수소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효율성, 인프라, 비용 측면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재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천연가스 개질 수소는 석유화학 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개질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이언스지에는 니켈 비스무트 촉매 거품을 이용해 메탄을 바로 수소 그리고 흑연 상태의 탄소로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연료전지 분야 겁나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사용된 백금 촉매, 이거 너무 비싼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기금속 촉매 개발 연구, 그리고 산소를 아주 빠른 속도로 환원시키는 초고효율 다층 구조 촉매 연구, 그리고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광촉매 광전극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와 상용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만 수소 연료 전지와 수전에 관련 촉매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다 보면 상용화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개발되고 어느새 생활에 스르르 스며들어옵니다. 전기에너지도 그랬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쓰냐? 무슨 효용이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효용이 있겠느냐? 패러데이 한국말 인정? 응, 인정. 실제로 전기에너지가 처음 도입될 때는 전기 인프라도 없었고 여전히 전기 랜턴보다 등유 램프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전기에너지 시대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에디슨, 테슬라 형님들 시대에 당도하였습니다. 물론 수소와 전기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성만 따지고 있기에는 세계적으로 앞다퉈 수소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니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에너지는 역사적으로 과학과 공학기술의 발전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나라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삶이 아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신 연구 동향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관심을 갖는 한편,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가능성을 위해 조금씩 하나씩 테스트해보고 면밀히 따져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수소에너지2 안될 과학약이었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과학 공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뿅 뿜뿜.